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작품 안내를 하고 있는 전시 해설가 김찬용이라고 합니다. 앞서 아무래도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신 교수님이나 혹은 대표님처럼 현장에서 직접 예술을 선보이는 사람이라기보단 전 그냥 전달자이기 때문에 낯서신 경우가 더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제 직업으로 좀 저를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보자면, 도슨트라는 현장에서 안내하는 걸 전 업으로 삼은 사람이고요. 다만 아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처음에 여기에 꿈을 가졌던 시기, 저는 사실 서양화를 전공했는데 졸업할 때 저는 대표님 같은 예술적 재능이 없다고 스스로를 좀 자평해버려가지고 붓을 껐고,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예술 근처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뭐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딜러 이것저것 경험해본 끝에 전달자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직업이 아니라고 저희 은사님부터 모두가 이건 그냥 제도일 뿐이고 직업으로서 도슨트는 선택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어서 최초의 3년은 저도 기존 국내 시스템 안에서 재능 기부를 했고요. 그 3년 이후에는 저 위에 보이는 전시 해설가라는 직업 명칭을 제가 만든 명칭이어서 그래도 국내 몇몇 논문에서는 이 직업을 국내에 창직한 창직자로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예술을 좋아하는, 이 미술을 좋아하는 이유도 되게 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분야라서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방송 나가는 것도 원래는 계속 거절을 하다가 요즘 같은 시대엔 특히나 직업이 아닌 걸 직업으로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퍼스널 브랜딩이 좀 필요하구나 해서 조금 나갔었고요. 다만 2, 3년 전에 고정으로 나가던 방송은 다 하차를 하겠다고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렇게 불러주시면은 미술에 대한 이야기로 소통하고 있는 사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저는 순서가 참 오묘하게 잘 맞춰졌다 싶었는데요. 시작할 때는 깊이 있는 예술에 대한 개론을 좀 들으셨고 그 이후 대표님을 통해서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전 그걸 모시고 다니면서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도 사실 파리에 직접 모시고 나가가지고 좋은 작품들 있으면 안내해드리다가 돌아왔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좀 의미가 컸었던 작품 3점 정도로 이야기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종종 좋은 기회로 누군가 인터뷰를 해줄 때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뭐냐? 라는 질문 받았을 때 뭐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계기가 됐던 작품이 앞에 보고 계신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란 예술가의 이 무죄 완벽한 연인이란 이 작품이어가지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오실 정도면 많이 좋아하시거나 아실 수도 있겠지만 호기심에 여쭤보자면 작품 마음에 드실까요? 갈렸네요. 지금 절레절레와 끄덕끄덕의 한 반반 느낌으로 나름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처음에 대학 시절에 우연히 이 작품을 당시의 전시 자료들을 뒤지다가 보고 처음 스쳤던 생각은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거야 라는 의문이 들어서 당시 20년 전이었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이것저것 안 되는 영어 막 사전 뒤져가면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나 인터뷰나 논문들을 찾아보고 너무 좋아졌던 지점은 간단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면 이 작품은 실물로 존재하지 않고요. 페이퍼로 존재합니다. 제작 조건이 존재하고 있고 제작되는 국가에 이걸 전달해줍니다. 리움에서 전시될 때도 마찬가지였어가지고 이게 전달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시계, 이 브랜드가 없음 이 모양과 비슷한 시계 2개를 산 다음에 그 국가의 셀 건전지 2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도시 국가 시간에 맞게끔 움직이게끔 해달라. 그리고 시계 걸리는 위치에 걸고 하나는 전시장, 하나는 아트샵, 하나는 아무데나 해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시청역에 하나 붙어있는 이런 상태였었는데요. 그냥 시계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면 토레스라는 예술가는 쿠바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이민자였고요. 성향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동성애자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의 소수자였었습니다. 좀 아무래도 많은 편견이나 차별의 시선을 겪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로스라는 동성애 연인이 있었고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짧았던 삶을 버틸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작품에는 그 연인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종교적인 관점이나 어떤 이유에서 동성애라는 그 가치관에 대해서 약간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그 단어를 빼버리고 보시더라도 우리 모두의 보편적 사랑으로 보셔도 전시장 처음 가시면은 시, 분, 초를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는 시계이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 모두가 꿈꾸는 우리 평생 같이 살자 함께 하자라는 그 시간의 공유라는 감각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 지나고 가보면 분하고 초가 어긋나기 시작한 게 기계도 오차가 있다 보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더 늦게 가면은 어떤 시계가 먼저 생명을 다해서 멈추고 다른 시계가 조금 남아있는 남은 자신의 시간을 살다가 다른 시간에 멈춘 걸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술마다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보통 컨셉추얼 아트라고 얘기하는 이 개념,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예술은 손기술이라는 장인 정신 이전에 거기에 메시지를 담아서 누구나 완벽하게 같은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도 토레스도 연인 로스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5년 있다가 본인이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결국 함께 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우리 보편적 인간의 사랑과 닮아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사람의 모든 작품은 메인 제목에 언타이틀 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토레스 재단에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준 답변은 토레스는 자신의 삶이 있지만 이걸 하나의 방식으로 보길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어찌 보면 키워드 같은 개념으로 저런 뭐 퍼펙트 러버 같은 부제를 붙여놓은 거여서 그의 삶으로서 추적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여러분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추천드린 이유는 이거는 정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작품입니다. 반고흐 작품은 보고 누가 보더라도 예쁘다 화려하다 하고 그 색과 기술에 감동할 수 있지만 이 작품은 그 이유와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는 공감이 참 어려운 장르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농담 섞어 얘기했지만 카텔란이라는 사람의 그 바나나 작품도 거기에 시대적 가치가 있죠.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그냥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보일 수 있다 보니까 이 작품이 제가 중간에 좋은 매개자가 돼야겠다라는 제 직업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 앤디 워홀 이런 예술가에 대해서 작품 얘기할 때도 곧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이제 원화 들어오는 전시 일부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역시도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현대 예술에선 이런 측면이 전 좀 많다고 생각하고요. 워홀이 남긴 말 중 개인적으로 참 공감되는 게 미래에는 누구나 15분간은 유명해질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다. 천천히 곱씹어 생각해보면 소름 돋는 얘기죠. 요즘 대관종의 시대에 우리는 도달해 있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누구나 자기를 노출시키고 싶어 하죠.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해야 저는 이 시대의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카메라라는 게 등장하기 전에는 인류 역사에 자신의 모습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은 초거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종교의 시대에는 왕이나 성인인 거고 왕권이 강할 때는 나폴레옹이나 귀족이 자신의 이미지를 남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카메라가 TV란 매체로 연결되기 시작하자 까놓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과거하고 현재하고 예술가에 대해서도 다 관점이 다르죠. 그렇게 불리웠었던 어찌 보면 자신들을 예술로서 몸으로 행위로 노출하는 사람들이 미디어에 더 많이 노출되기 시작했고 이제 대중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자기 눈에 더 많이 노출되고 아름답고 혹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선망하기 시작한 이미지 아이콘의 변화의 시대가 온 거고요. 워홀이 위대한 이유는 그 기술의 미래를 예견했다라는 지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챗GPT의 지브리 프로필이라는 거 만들 수 있게 되니까 누구나 자기를 이미지 예술화시키기 시작했죠.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장인이 그려줄 때 다빈치는 오래 그린 그림 뭐 28년 걸렸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모두가 다빈치한테 의뢰해도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빠르게 자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 매체고 워홀이 예견한 건 처음 기술이 등장했을 땐 대중이 몰라서 AI 기술 나왔을 때도 우리 잘 몰랐죠. 낯설어 하지만 그게 보급되기 시작하면 누구나 자기가 이미지가 되고 싶어하는 이미지 욕망의 시대, 연예인을 선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저 아이콘 자체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의 시대가 올 거다. 이걸 예견해서 워홀이 위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게 독일의 요셉 보이스라고 백남준 선생님의 동료이자 약간 멘토격으로 소개도 되기도 하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행위와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을 정말 많이 보여주신 분인데 이분 작품 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7,000그루의 떡갈나무란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 카셀 도큐멘탈하고 5년에 한 번 하는 독일의 예술 행사에서 후원까지 받아서 나무 한 그루, 돌 한 그루를 이어서 계속 심는 행위를 다한 카셀까지 5년 동안 했었던 거고요. 다만 이분이 86년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마지막 나무는 가족들과 후원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심어져서 지금 가시면은 독일 카셀과 더불어 여기 곳곳에 이렇게 나무 하나 돌 하나 심어져 있는 게 이 사람 작품이고 이 사람은 이걸 사회적 조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론은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로댕의 손기술, 미켈란젤로의 손기술, 반고흐의 터치 이런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존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예를 들어서 나무는 그 자체로 자연에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사회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이런 예술이 이 시대에 필요한 예술이다를 주장했었던 사람이고요. 해석에 대해서는 역시 열어놨습니다. 이 사람은 녹색당이란 정당까지 만들었던 사람이어서 진보와 보수의 상징으로 비평하는 경우도 있고, 음과 양으로 비평하는 경우도 있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자리를 지켜내는 앞선 세대로 비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맥락이 열려 있다는 거죠. 다만 이런 예술을 하는 이 사람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거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지점입니다. 누군가는 생각하겠죠. 어릴 때 나도 식목일에 나무 심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실제 사건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한 부부가 20살 된 자기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오래 입원해 있다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아들이 남긴 유언이 엄마 나는 우리 마을 끝에 있는 그 사막에 나무를 심어서 그곳을 숲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란 유언을 남기고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이 부부가 자신들 재산 다 정리하고 후원받으면서 그 사막에 가서 나무만 계속 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거의 10여 년 전에 200만 그루가 넘어서 원래 사막이었던 곳이 지금 아예 숲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문 갖는 건, 요셉 보이스는 7천 그루 심었는데 예술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예술이고, 이 부부가 한 건 200만 그루 넘게 심었는데 일반인이 했기 때문에 예술이 아니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갖고 유형이 됐든 무형이 됐든 사회에 작용하는 어떠한 무언가를 남기고 있다면 행위자인 우리는 예술가이고, 그 결과물은 예술과 다를 바가 없다 라는 관점에서 제가 요셉 보이스의 명언 중 제일 좋아하는 명언이 모든 사람은 예술가이다 라는 이 명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무리하는 이미지인데요. 이거는 랜드아트, 대지예술가로 보통 알려져 있는 영국의 리처드 롱이란 예술가의 작품이고요. 이분은 걸어서 작품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은 잔디밭에 몇 주간 이렇게 걸으면서 사색을 하다 보니까 잔디가 밟히면서 새로운 길, 하나의 선이 생겼고, 이게 지구를 캔버스로 나의 고민과 사색, 철학이 담겨있는 하나에 마치 이우환 선생님이 점이나 선 하나 긋는 것과 같은 철학을 남긴 거다 하고 작품 보여주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보면 귀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몇 주간 걷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항공사진으로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선을 요즘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년이라는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100년의 시간 중에 여기서 우리가 15분 혹은 이 2시간 남짓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술로 만나게 되는 건 인생에선 점 수준도 안 되는 찰나이고, 대다수는 다시 만날 기회도 없는 분들이 오히려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전달자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게 꼭 미술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저는 성향상 미술이 되게 잘 맞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는 음악이나 혹은 공연이나 혹은 시나 이런 문학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단어와 언어들 사이에서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키워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그리고 되시길 개인적으로 바라면서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